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미적분 해설을 맡게 된 EBS 김민재입니다. 자, 오늘 시험을 본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또 미적분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쌤이 수능 볼 때까지 응원하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23번입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니까 그냥 정적분을 계산하는 문제죠. 실수만 없으면 굉장히 쉽게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을 조금 바꾸어서 풀이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6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dx라고 계산해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죠. 자, 그대로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자, 여기에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해주고 앞쪽에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6 x의 마이너스 1제곱 2에서 4까지 계산해주면 됩니다. 윗끝 아래끝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부호 실수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4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죠. 4의 마이너스 1제곱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 2의 마이너스 1제곱 되어져서 플러스 3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값이 얼마? 2분의 3이 나옴을 쉽게 해볼 수 있죠. 자, 2분의 3은 어디에 있죠? 바로 1번에 위치하고 있어요. 답은 그래서 1번 2분의 3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실수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포인트에서 실수하게 되면 2점짜리 문제 놓치게 되는 아쉬운 순간을 맛보게 되겠죠.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24번 문제 가볍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져 있는 식을 좀 바꾸어서 적는 것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식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걸 좀 변형해서 적어보면 n분의 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 급수의 값이 합이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우리가 어떤 급수와 안쪽에 있는 일반항의 극한과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 보면 안쪽에 있는 이 일반항의 극한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얼마? 0이 나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뽑아낼 수 있냐면 리밋 n이 한없이 커질 때 n분의 an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값이 얼마? 4가 되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어떤 걸 뽑아내야 되냐면 이 형태의 모양을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마지막 구하려고 할 때 이 형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모와 분자에다가 얼마를 나눠준다? 바로 n을 나눠주면 우리가 쉽게 저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분모와 분자에다가 n을 나눠주게 되면 리밋 n이 한없이 커질 때 3-n분의 1분의 맞죠? 그 다음에 5 플러스 n분의 an이 되어져요. 자, n인데 이거 좀 예쁘게 적어줘야지 우리 친구들이 보기 편하겠지? 자, n분의 an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우리가 n분의 1 같은 경우는 n이 한없이 커질 때 0으로 수렴하게 되고 n분의 an 같은 경우는 4로 수렴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계산해주면 답은 얼마? 답은 3분의 9가 되어서 약분해주면 얼마 나온다? 3이 나옴을 이렇게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정답은 3번에 위치하고 있어요. 됐죠? 자, 두 번째 문제까지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개념을 이해해주면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맞죠?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2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속력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좌표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을 때 시각 T는 2의 제곱에서의 점 P의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속도를 먼저 구한 다음에 속력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속도를 구하려면 T로 양변을 미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dx, dt라는 것은 미분해주면 lnt, 그 다음에 플러스 t 곱하기 lnt를 미분하면 t분의 1 되어지는 거니까 플러스 1 되어지죠. 자, 역시 또 마찬가지로 dy, dt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t로 미분해주게 되면 우리가 몫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거니까 ln, t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해주면 4 곱하기 lnt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실수하면 안 돼요. 4t가 있고 lnt 미분해주면 t분의 1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어지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t의 값이 2제곱에서의 속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를 계산해 보면 t 자리에 2의 제곱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2의 제곱 넣어주면 ln 2의 제곱이 2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dx, dt 값은 바로 3이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3이 되어지고 dy, dt 같은 경우는
t 자리에 2의 제곱을 대입해주면 ln 2의 제곱이 2였기 때문에 분자가 8-4, 4. 그 다음에 분모 같은 경우는 2의 제곱 되어져서 4분의 4가 되어서 얼마? 1이 나옴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속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속력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속력 공식 있죠? 자, 루트 그 다음에 3의 제곱 9 플러스 1의 제곱 1이 되어져서 속력의 값이 루트 10이 나옴을 우리가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시각이 정확하게 나와져 있는 케이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속도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 속도를 이용해서 속력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도 아마 우리가 곱의 미분법이랑 몫의 미분법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이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그 다음 문제에 들어가면 이제 헉 하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자, 딱 봐도 우리가 급수의 가장 일반적인 활용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도형이 나오고 점점 줄어지는 형태의 도형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쭉 다 더한 것의 어떤 값을 구하는 것이 목표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등비급수 문제구나 라는 것을 바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먼저 안쪽에 있는 글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어떤 값들을 뽑아내 준 다음에 여기에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을 표시할 텐데 일단 먼저 각을 주어져 있어요. 여기 각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6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는 값이 어떤 값이 있냐면 우리가 처음 주어져 있는 저 반원의 어떤 지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져 있어요. 저 값이 바로 2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주면 이 A1, B 선분의 길이 자체가 얼마가 되어진다? 2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원래라면 일반항을 걸 두고 우리가 잡아가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처음 주어진 반원에서 여기 안쪽이 두 번째 주어진 반원의 반지름의 어떤 관계, 어떤 지름의 관계를 이해해주게 되면 닮은 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닮은 비를 알았다면 지금 넓이의 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닮은 비의 제곱을 해주어서 우리가 넓이의 비를 구해주면 공비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처음 나와 있던 이 도형의 어떤 넓이를 계산해주면 이게 바로 첫째 항이 되어질 테니까 그 첫째 항과 공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등비급수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됐죠? 자, 그 포인트에 맞추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원에 접하는 선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라는 것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안쪽에 있는 이 반원을 보게 되면 반원에 접하는 선이 지금 나와 있죠. 바로 접선이 나와 있게 되는데 자, 그때 이 반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선을 긋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접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삼각형이 보이냐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나왔던 얘기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린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닮은 비를 구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 먼저 안쪽에 있는 이 작은 반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값을 한번 구해볼 텐데 그럼 이만큼의 길이도 R이 되어집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A1B 선분의 이 선분 A1B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둘 수 있냐면 2-R이라고 두는 것이 가능해져요. 근데 여기에 이 각이 지금 6분의 파이 3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각비가 성립을 해주겠다. 그럼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그렇지 2대 1이라는 길이 b는 어떻게 2-r가 이 r의 b와 같게 되어지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3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이 성립할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얘를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r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줘서 계산해주면 이 r은 2-r이 되어지고 이항해주면 3r이란 것은 2가 되어져서 r 값이 바로 3분의 2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r이라고 해서 혹시 얘를 공비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반지름에 해당되는 그 값을 문자를 r이라고 잡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3분의 2임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럼 처음에 주어져 있는 큰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지름이 2였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되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 지금 닮은 비를 적을 수가 있어요. 자, 닮은 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1대 3분의 2가 되어짐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넓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닮은 비가 저렇게 주었을 때 넓이 비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1대 얼마? 3분의 2의 제곱인 9분의 4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등비급수에서의 공비에 해당되는 값은 그렇지 1이라는 넓이가 9분의 4가 되는 거니까
9분의 4가 바로 공비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공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처음 나와 있는 그 첫째 항의 넓이인데 첫째 항 도형의 넓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어져요. 자, 얘를 구하려고 할 때 이제 많은 고민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특히 이런 원 나올 때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삼각형이랑 부채꼴로 쪼개보는 연습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손쉽게 이런 넓이들을 계산할 수 있는데 처음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에다가 우리는 두 번째 작게 나오는 이 반원의 넓이를 빼게 되면 정확하게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넓이는 부채꼴도 아니죠.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저 아이는 처음 나와 있는 A1, B 선분의 중점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이 반원의 중심에 해당이 되겠죠. 자, 중심을 찍게 되면 항상 중심에서는 원위에 있는 점을 연결해 보는 우리가 역할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 6분의 파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중심값이 2배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 각이 3분의 파이가 되어지고 이만큼의 각은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3분의 2파이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와 여기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를 더해줌으로써 이 전체 이만큼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거기다가 반원의 넓이, 반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빼주면 쉽게 첫째 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S1이라는 것은 자, 저기 나와 있는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 반지름이 지금 1인 케이스인 거죠. 맞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2파이가 되어집니다. 됐죠? 자, 거기다가 더하기 플러스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부채꼴의 넓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1인 거니까 1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에 해당되는 3분의 파이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안쪽에 있는 작은 반원을 빼야 되는 거니까 빼기 2분의 1 곱하기 그냥 반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R제곱인데 R값이 지금 3분의 2였으니까 9분의 4 곱하기 파이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사인 3분의 2파이 같은 경우는 2분의 루트 3이 되어짐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계산해 주면 자, 앞쪽에 있는 이 값은 4분의 루트 3이 나와지고 뒤에 있는 이 값 계산해 주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어집니다. 자, 마이너스 뒤에 있는 값 계산해 주면 약분 되어지고 우리가 얼마? 9분의 2파이가 되어짐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S1이라는 것은 깔끔하게 적어보면 4분의 루트 3분의 그 다음에 요거 통분해주면 18분의 3파이 그 다음에 18분의 4가 되어져서 마이너스 18분의 1파이가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값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는 거죠. 자, 얘가 지금 등비급수의 모양이 되어지는 거고 등비급수인데 지금 공비 자체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을 쉽게 적을 수 있죠. 1 마이너스 공비 9분의 4분의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항에 해당되는 값을 분자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8분의 1 파이를 이렇게 분자에 적어주면 되죠. 자, 분모 계산해 볼게. 자, 분모에 있는 값은 9분의 5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쉽게 계산해 줄 때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에 있는 값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 36을 이렇게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분모 분자에다가 자, 그럼 값을 계산해 주면 분모에 있는 값은 약분되어져서 계산해 주면 20분의 그 다음에 36 곱해주면 얼마? 9 루트 3 마이너스 2파이가 나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정답은 얼마예요? 정답은 바로 2번이 답이 되어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아마 도형 문제가 나오고 등비급수 문제를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비와 첫째 항을 의외로 좀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우리가 문제에 보면 공비나 첫째 항 같은 경우를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우리가 기출 문제를 좀 꼼꼼하게 풀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 자, 다음은 27번 문제인데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와 있고 처음에 조건만 좀 잘 해석을 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조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조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우리가 수학2에서 배웠던 개념입니다. 자, x2가 x1보다 클 때 임의 두 실수에 대해서 fx1이 fx2보다 더 커요. 그 말은 x의 값이 커질수록 함수 값은 작아진다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함수다? 처음에 나와 있는 저 함수 fx가
감소함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자, 이 조건을 이용해 주면 우리가 이 조건을 보고 나에서 두 개의 함수값을 찾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해서 함수 fx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인 거죠. 쭉 감소하는 함수인 거니까 그렇지, 느낌 왔어.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가장 큰 최대값 1이 오게 되는 거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f에 x자리에 3을 대입했을 때 우리는 최소값 마이너스 2가 옴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 조건에서 두 개의 함수값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자, 이렇게 지금 역함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역함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이 함수값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값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할게. 자,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 인버스 1 같은 경우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3이 나옴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정적분의 값을 어떻게 구하려고 하냐면 앞쪽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내용을 한번 좀 변형해 보도록 할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f 인버스 x 그 다음에 dx인데,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안쪽에 있는 이 식 자체를 치환해 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뭐냐면 자, 마이너스 2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여기에 있는 3과 마이너스 1이 나와지게 되는데 그 값들이 여기에 지금 가보도록 할게. 아래 끝과 위 끝에 이렇게 표진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주면 충분히 앞서 나와 있는 조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치환적분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f 인버스 x를 어떻게 t라는 문자로 이렇게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럴 때 이 아이를 바로 x로 어떻게 미분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t로 미분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역함수의 정의와 성질을 최대한 살려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양변의 f를 한 번 더 우리가 합성해 주게 되면 x는 ft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준 다음에 양변을 t로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면 dx dt는 f't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치환적분법 해줄 때 dx 자리에 f't dt를 넣어줄 수 있겠다. 그렇게 문자를 바꿔주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인테그랄. 자, 우리가 치환적분법에서 정적분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치환하는 문자에 맞추어서 값을 아래끝과 위끝을 변형해 줘야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놓게 되면 아까 값 구했죠.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래끝이 3이 되어지고, 자, 1을 그대로 놓게 되면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래서 윗끝은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값은 또 이 식은 t로 바뀔 테고 dx 대신에 우리가 f't dt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t 곱하기 f't dt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요 식 자체를 그대로 풀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분법을 써야 돼요. 근데 부분적분법을 공식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우리가 꼭 쌤 로그 함수, 뭐 다항함수, 상관함수, 지수함수가 나와야 좋아하지만 우리가 부분적분법을 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판단해 주는데 문제의 흐름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t와 f't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자, 얘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문제 나와 있는 fx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함수를 u라고 두고 이 함수를 v'이라고 두게 되면 우리가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마지막 값에서 정적분이 아래끝이 마이너스 1이고 윗끝이 3인 i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도 지금 아래끝과 윗끝의 자리를 바꾸어서 우리가 식을 좀 변형한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끝과 윗끝의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앞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t f't dt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가능해지죠. 자,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그렇지, 우리가 그럼 ub가 오야 되는 거니까 t 곱하기 ft가 여기 안쪽에 들어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다음에 원래 마이너스인데 앞쪽에 마이너스 영향 받아서 플러스로 바뀌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그 다음 와야 되는 건 u'이니까 t 미분해주면 1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안쪽에는 ft dt라고 오게 되면 자, 문자만 우리가 t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기 있는 이 값 자체는 처음에 조건에 나와 있는 얼마가 되어진다? 3이 되어짐을 우리가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앞쪽에 있는 값은요? 앞쪽에 있는 값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함수 값을 벌써 발견해 놨기 때문에 이 값을 처리해 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윗끝 아래끝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대입해주면 자, 마이너스 9에 영향받아서 마이너스 3 곱하기 f3이 되어지고
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원래 마이너스 연결되어지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뀔 텐데 앞쪽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되어지고 뒤에 있는 값은 플러스 3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대로 함수값 대입해주게 되면 f3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거니까 6,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의 값은 1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어져서 값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값 계산하면 8이 나옴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답은 얼마? 정답은 5번 8이 되어집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아마 이 문제 풀었을 때 풀었던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좀 어렵게 풀었던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처음 조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치환적 분법을 할 때 이렇게 역함수를 이용하는 케이스는 문제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를 처리할 때 조금 시간이 걸렸거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만 조심해주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아마 해결을 했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 자, 28번입니다. 자, 28번 문제는 쌤이 한 별을 3개쯤 쳤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내용 안에 우리가 중학교에서 필요한 도형의 성질들이 있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주고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 수 있다면 내가 중학교 도형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수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성질들을 모두 다 확인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형태의 문제이고 정말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별표를 쳐놓고 우리 친구들 맞은 학생이든 틀린 학생이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길래 임재쌤이 그렇게 강조를 할까?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AB 선분 AB의 길이가 1이고 선분 BC의 길이가 2인 삼각형 ABC에서 자, 중점이 M이고 점 M을 지나는 평행한 직선을 그었어요. 마치 평행한 두 직선의 어떤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게 되고 또 중간에 각 BAC의 2등분선이 만나는 점. 각의 2등분선.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각을 2등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포인트일 때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성질들이 있는데 그런 성질들을 잘 적용하고 그 성질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중간에 우리가 어떤 법칙을 더 적용해야 되는데 그 법칙을 한번 확인해보는 우리가 문제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가 우리가 옆에 따로 적어놓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 자,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것이 리밋 세타가 0보다 좀 큰 쪽으로 갈 때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세타 제곱 곱하기 F 세타 분의 G 세타의 극한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도형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지금 주어져 있는 최대한 길이들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 1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선분 BC의 길이가 얼마? 2라고 지금 나와져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직선 AB와 선분 AB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한 기호를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선분 AC의 중점에 해당되는 점이 바로 M이 되어집니다. 됐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데 이게 지금 중점이야. 그리고 이제 이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성립되어지냐면 이거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길이의 절반이 어떻게? 바로 여기에 있는 선분 MD의 길이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표시를 해봐야 됩니다. 얼마? 이 값이 2분의 1이 되어져요. 중점 정리에 의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선분 BC도 그렇지. 여기를 가르는 점 D가 정확하게 중점이 되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길이 얼마? 1이 되어지고 이만큼의 길이 역시도 1이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먼저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각이나 동의각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라고 표시된 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억각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각도 동그라미가 되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동그라미인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MF의 길이가 서로 같아짐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됐죠?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평행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 두 개를 구했는데 얘는 지금 각이 나와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이 각과 지금 동의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각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세타가 되어지는데 여기 있는 이 각은 G 세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각이 되어진 내각이 되어지는 거죠. 얘는 평각에다가 세타를 뺀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길이들만 이용해주면 충분히 두 개의 넓이를 세타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길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자, F세타 같은 경우는 각은 주어져 있고 여기에 있는 길이가 1인 거니까 여기에 있는 길이만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F세타라는 식을 발견할 수 있겠죠. 자, G세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는 지금 길이가 1인 거고 여기에 지금 각이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주고 여기에 있는 길이만 우리가 찾아내주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럼 딱 느낌이 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점이라는 것은 그렇지, 이등분선이 만나게 되는 점인 거네. 그럼 우리가 각을 이등분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렇지, 이 두 개의 길이의 비가 여기 가르게 되는 이 두 선분의 길이의 비와 같아짐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등분각, 그러니까 어떤 각을 이등분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이인 거예요. 그 아이를 이용해야 되는데 쌤, 여기서 지금 선분 AC의 길이를 모르는데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의문 들 거예요. 자, 모르면 발견해내야 되죠. 우리는 주어진 세타라는 문자를 가지고 선분 AC의 길이를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때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어떤 문제를 풀 때, 도형 문제를 풀 때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길이가 잘 안 구해질 때는 무조건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코사인 법칙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두 개의 길이가 나와 있고 이 각이 지금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선분 AC의 길이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AC의 제곱은 1제곱 더하기 2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AC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보면 루트라고 이제 해주면 되죠. 양변에 루트를 덮어 씌우면. 그래서 우리는 1제곱 1 플러스 2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인 거니까 4.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선분 AC의 길이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루트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됐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만큼 선분 BE의 길이를 쌤이 X라고 이렇게 둬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둘 수 있냐면 여기 선분 EC의 길이 같은 경우는 2에다가 X를 뺀 게 되겠죠. 그럼 길이비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구해보면 1대 그 다음에 루트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얼마? X 대 2 마이너스 X가 나오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X의 길이를 X라는 것을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준 다음에 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옆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루트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X는 2가 나옴을 이렇게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럼 나눠주게 되면 X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루트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1분의 2가 나옴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F 세타 넓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여기 있는 AM의 길이라는 것, 선분 AM의 길이라는 것은 EI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선분 MF의 길이와 같은 건데 여기에 2분의 1을 뺀 것이 이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라서 우리는 실제로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 자체를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위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그 다음에 루트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에다가 2분의 1을 뺀 거니까 분모가 2인 거니까 분자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분 DF의 길이가 이렇게 나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세타와 G세타에 관한 우리가 넓이에 관한 식을 둘 수 있겠죠. 한번 식을 한번 둬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옆으로 쭉 이어서 써보게 되면 리밋 세타가 0보다 좀 큰 쪽으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세타 제곱 곱하기 자, F세타라는 건 삼각형의 넓이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한 변 길이 1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X의 길이 그 다음에 적어주면 루트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1분의 2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가 가운데 껴있는 각 세타니까 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분해. 자, 위에 있는 G세타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역시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넓이인 거니까 그다음에 한 변의 길이 또 1 있고 곱하기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한 선분 DF의 길이인 2분의 그다음에 루트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되어지고 그다음에 곱하기 가운데 껴있는 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의 성질을 위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약분되어집니다. 약분되어지는 거 다 처리해 볼게. 자, 2분의 1 이렇게 약분되어지고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약분하지 말고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식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딱 보니까 그렇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어지겠네. 이렇게 곱해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이 좀 예쁘게 바뀌게 됩니다.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자,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리밋 세타가 0보다 큰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자, 아래쪽에 있는 거 이렇게 곱해져서 밑에 있는 분모와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 세타 제곱분의 그다음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거니까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자인의 식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4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가 되어져서 4가 약분되어지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식을 한번 적으면 이렇게 식이 되어집니다. 세타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때 0보다 큰 쪽으로 세타 제곱분의 얼마?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만 남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답이 바로 2분의 1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따로 많이 정리를 해두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나오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0분의 0꼴인데 위에 있는 분자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하도록 할게요. 그럼 분자에다가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똑같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분자에 있는 이 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식에 의해서 위에 있는 분자식이 사인 제곱 세타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 값이 얼마?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로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1의 제곱이 되어서 1이 되어지고 분모에 있는 값은 세타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얼마? 2가 되어지면서 2분의 1로 우리가 수렴함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얼마? 답이 2분의 1이 되어지고 정답이 얼마? 3번이 되어짐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왜 정리를 해보냐면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이 언급되어지고 어떤 두 개의 평행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평행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을지 문제를 처음 풀 때 우리가 최대한 알고 있는 길이나 각 같은 것들을 빠짐없이 조건들을 적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각을 이등분하는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온 성질 중에 하나가 m 대 n,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개의 길이의 비가 이렇게 가리게 되는 두 개의 아랫변에 있는 밑변의 선분의 길이의 비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 내용 또한도 우리가 각을 이등분할 때는 항상 등장하는 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길이 같은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풀 때 길이가 잘 안 나온다. 그럼 어떤 걸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냐면 바로 코사인 법칙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게 되면 우리가 손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부터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한번 29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문제입니다. 자, 29번부터는 조금 조건이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가 많이 주어지게 된 건데 자, 이런 문제일수록 우리가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추를 잘 깨야지만 마지막까지 그 흐름을 이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굉장히 가볍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fx 함수가 우리가 많이 봤던 그냥 sin ax라는 가장 기본적인 삼각함수가 주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럴 때 a의 값이 0이 아니다. 이런 조건들도 좀 잘 봐야 돼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가부터 조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를 보니까 정적분의 값이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i를 보니까 자, ax라는 것이 우리가 좀 처리하기가 a의 값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는 거니까 정적분의 값 자체가 저 i를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좀 식을 좀 간단하게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있는 조건부터 선생님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에 있는 조건을 보니까 인테그랄 0에서 a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fx dx라는 정적분을 구해봤더니 자, 여기는 안쪽에 있는 fx가 지금 sin ax이기 때문에 여기 ax라는 문자를 치환을 해주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ax라는 i를 어떻게 t라는 문자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바꿀 거니까 x로 미분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죠, 맞죠? 자, 우리는 a dx dt가 되어지고 자, dx 자리 대신에 우리가 a분의 1 dt를 넣어주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적분의 치환적분법인 거니까 아래끝과 윗끝을 좀 신경 써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인테그랄 자, 0을 대입해주면 0이 되어지고 a분의 파이를 대입해주면 t 값이 파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a분의 1을 앞쪽으로 뽑아내서 a분의 1을 여기 앞쪽에 곱해주게 되고 안쪽에 있는 식 자체는 ax를 t로 지금 치환했기 때문에 sin
t, dt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정적분의 값은 a와 관계없이 구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자, 여기에 있는 정적분만 먼저 값을 구해주면 자, 마이너스 코사인 t 그 다음에 0에서 파이까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윗끝 아래끝을 대입해주면 그 값이 2가 나옴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 자체가 얼마가 되어진다? a분의 2가 되어지고 가조건에 의해서 이 값이 얼마?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면 얘는 일단 a분의 2라는 값은 양수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2에다가 a를 나눴는데 양수가 되려면 a의 값은 절대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맞죠? 또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a의 값이라는 것은 양수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a의 값이 양수라면 우리가 이렇게 a를 양변에 곱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냐면 a를 곱해주면 또 2를 곱해주면 4보다 a는 작거나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고 보통 이렇게 적지 않은 거니까 a의 값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짐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 조건을 통해서 a의 범위를 구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나 조건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 자, 나 조건을 바라볼 때 지금 정적분의 양쪽에 있는 값을 비교하는 건데 자, 우리가 정적분하는 아래 끝과 위 끝으로 동일한 거죠. 그럼 이제 이 항을 해주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식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항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을 위해서 0부터 3파이까지의 정적분을 해보는 건데 안쪽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절대값 fx 플러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t가 되어지고 이제 dt, dx 이 정적분의 값이 0이 되어지면 이렇게 식 변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고1 때 이렇게 지금 절대값이 들어가져 있는 식을 많이 변형을 해봤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우리가 x라는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이 전체 함수를 gx라는 어떤 함수로 두게 되어지면 자, gx일 때 어디 포인트로 두냐면 이 절대값 안쪽이 0이 되어지는 거 fx가 마이너스 t가 되어질 때와 여기 안쪽이 0이 되어지는 fx가 t가 되어질 때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아이를 중심으로 쪼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두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냐면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적어볼 수가 있어요. 자, fx라는 함수 값이 어떻게 되어진다? 마이너스 t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왜냐면 fx가 지금 sin ax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두 번째 범위 fx의 값이 마이너스 t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고 t보다는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 fx의 값 자체가 t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고 그 다음에 얼마보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질 때 이렇게 세 개로 쪼개어서 우리가 함수를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안쪽에 들어가는 절대값 안쪽에 있는 그 부호 자체가 음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게 돼서 계산해 보면 fx가 소거가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값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이너스 2t가 되어집니다. 부호 계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는 이 아이는 지금 안쪽이 양수인데 이 아이는 지금 음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마이너스 값이 곱해지면서 2fx가 되어지고 t가 지금 소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fx가 되어짐을 이렇게 식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는 둘 다 양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식이 나와줘서 계산해 보면 fx가 소거되어지고 값이 어떻게 되어진다? 식이 2t가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주어진 fx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한 주기만 정확하게 계산해봐도 그래프를 그려보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전체 식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저희 sin ax를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sin 함수가 생겼겠죠. 자, 근데 ax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가 되어지냐면 a분의 파이가 되어지고 여기에 있는 값이 a분의 2파이가 되어져서 a분의 2파이가 주기함수가 되어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얘가 바로 지금 fx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쌤이 어떤 t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좀 다르게 그려질 수 있는데 왜냐면 흰색보다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으로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화시켜서 t의 값이 2분의 1보다 클 때라고 생각해보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나머지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t의 값을 두게 되면 t가 지금 2분의 1보다 크다면 이쯤에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값이 지금 t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t는 어디 있냐면 이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이 범위가 어디냐면
fx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있는 값에 해당이 되어져서 여기에 있는 x값에 해당되어져서 우리가 저 함수 식 자체를 가져와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2t도 있고 t도 있기 때문에 자, 2t를 그어보면 2t는 이쯤에 선이 있겠죠. 2t. 그다음에 마이너스 2t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선이 놓이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일반화시킨 것이 아니고 t의 값이 2분의 1보다 클 때를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만약에 2분의 1보다 작고 1보다 크게 되면 여기 사이에 2t가 놓이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는 저 세 번째의 구간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2t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x값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x값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가운데 있는 사이에 있는 경우는 2fx이기 때문에 또 연속 함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0은 우리가 0이 되어질 거니까 요거를 쌤이 잘못했네, 맞지? 0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생길 테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또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색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수함처럼 되었다가 다시 또 내려오다가 직선이 되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얘 또한도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gx가 되어지는 건데 자, 이 그래프 또한도 주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주기가 a분의 2파이인 함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0부터 3파이까지 이렇게 정적분을 구해봤더니 그 값이 0이었다는 소린 거는 그렇지. 여기 양수가 되어지는 부분과 음수가 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주기함수가 되어지는 건데 또 이렇게 합동이 되어지는 도형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아이는 정확하게 a분의 2파이에다가 이렇게 주기만큼이 반복되어져서 정확하게 여기에 어떤 자연수를 곱했을 때 이런 주기가 몇 번 반복되어져서 그 a분의 2파이에다가 자연수를 곱한 값이 3파이가 되어지면 정확하게 정적분의 값이 0이 되어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식을 적을 수 있냐면 a분의 2파이에다가 자연수 n을 곱했을 때 그 값이 얼마 되어진다? 3파이가 되어지는 a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 곱해지는 n은 자연수입니다. 주기가 몇 번 반복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a의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파이는 양쪽에 약분해주고 a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a라는 것은 자, 3을 나눠주면 되죠. a를 곱해주고 그러면 얘는 3분의 2n이 되어집니다. 그럼 n 자리에다가 자연수를 쭉 대입해 나가면 a의 값들을 구해내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근데 문제 처음에 가에서 뭐라 했냐면 a 값의 범위 자체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도록 우리가 n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해보면 돼요. 자, 1부터 대입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a의 값이라는 것이 3분의 2 가능하고 맞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 3분의 4도 가능하고 3분의 6, 그 다음에 3분의 8, 그 다음에 3분의 10, 3분의 얼마? 12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분의 12가 4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더 대입하면 4보다 커지게 되겠죠, 값이. 자, 이제 이런 값들이 A의 값이 가능해진 거고 얘네들을 쭉 다 더하는 것이 문제의 정답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 있는 걸 더해보면 3분의 14죠. 여기 있는 걸 더하면 3분의 14, 여기 있는 걸 더하면 3분의 14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 더하게 되면 값이 저런 것이 3분의 14라는 것이 3개 존재하기 때문에 답은 얼마? 14가 정답이 되어지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져 있는 식을 전개할 때 우리가 항상 동일하게 해왔던 거예요. 절대값 한쪽을 0으로 만들어주는 i를 기준으로 잡아서 식의 범위를 쭉 나누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함수식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함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우리가 주기함수 같은 경우는 자주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함수의 어떤 성질들을 이용해서 답을 구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풀 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gx라는 어떤 함수를 특정 짓지 않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었던 친구들은 주기함수라는 것만 떠올려서 대충 어떤 직관적인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한데 우리가 어떤 문제풀이 해석을 할 때는 그 의미가 다르게도 활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항상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알겠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자, 30번 문제도 별표를 한 3개쯤 치는 것이 좋아요. 자, 이 문제도 왜 별표를 쌤이 치라고 하냐면 뭔가 아주 특별한 정말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가 쓰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문제에서 아주 자주 만나왔던 그런 개념들이 여러 개가 섞여서 문제가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조건들을 풀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값에다가 충분히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문제인 거고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들을 문제에서 발견해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럼 발견하는 방법들을 쌤이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장면을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어떤 장면들을 쪼개서 가도록 할게요. 자, 테이크 1입니다. 첫 번째.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식으로 먼저 옮겨봐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양수이기 때문에 A와 B는 양수라는 것이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자, A, B는 양수고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르다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건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fx 함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fx라는 것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ax 세제곱 플러스 bx가 되어집니다. 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함수를 보자마자 느낌이 왔어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보세요. x제곱. 근데 분자에는 x세제곱 x. 뭔가 분자에는 홀수 차항만 왔고 분모에는 짝수 차항만 왔어요. 그리고 분모를 보니까 분모는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나 상관없이 항상 0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 전체의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근데 분자 같은 경우는 홀수 차항만 왔기 때문에 느낌이 왔어. 벌써 온 친구도 있을 거야. 이 함수의 fx는 어떤 함수가 되어지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주는 기함수가 되어집니다. 기함수는 뭐냐면 바로 원점 대칭이 되어지는 성질을 가지는 함수가 되어지는 거죠. 자, 얘는 원점 대칭이 되어져요. 실제로 우리가 확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쉽게 계산되어지는데 마이너스 x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인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분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가 되어지고 이 i는 마이너스 fx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형태의 성질을 가지는데 얘가 바로 원점 대칭이 되어지죠. 그런 함수를 보통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이런 문제에서는 저 기함수의 성질 자체가 정적분의 값을 구하거나 혹은 이 문제는 정적분 아니지만 어떤 미분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던져주게 돼요. 문제를 풀 때. 자, 그리고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처음에 조건이 나왔을 때 우리가 도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도 쉽게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자, 주어져 있는 식을 두 양변을 x로 미분해 주게 되면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인 거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자, 얘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어져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f 프라임 x가 되어져서 우리가 f 프라임 x란 도함수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도함수는 우리가 우함수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함수는 바로 y축 대칭이 되어지는 거죠. 맞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도함수를 계산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도함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 자, 도함수 계산해 주면 f 프라임 x라는 것은 주어진 fx 미분해야 되겠죠. 왜냐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미분하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f 프라임 x를 계산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계산을 해 두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분해 자, 위에 있는 거 미분해 주면 3ax제곱 플러스 b가 되어지고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게 되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ax의 세제곱 플러스 b에다가 아래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주면 2x를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됐죠? 자,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식 정리한 거는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자, 위에 있는 거 쭉 다 정리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다 소거되어집니다. ax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b가 되어지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분모 자체가 항상 x에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0보다 커지고 자, 분자에 있는 것이 x의 4제곱, x제곱, 그 다음에 b 상수항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x 마이너스 x를 대입하더라도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성질 그대로 이렇게 지금 식이 성립함을 확인을 우리가 손쉽게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적고 한번 식을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식을 좀 더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자, 문제 자체에 어떤 게 나오냐면 f 프라임 x로 지금 나와 있고 f 인버스 x라는 어떤 기호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기호가 우리가 문제 조건이 나오게 되면 이 함수는 그냥 fx 자체가 일단 먼저 미분 가능한 함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f 프라임 x를 적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역함수 기호를 적었다는 얘기 자체가 역함수가 존재함을 이미 벌써 가정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없죠. 그럼 이제 1대1 되는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를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f 프라임 x가 0이 아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크다와 작다로만 구분을 했어요. 문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둘 중에 어떤 아이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둘 중에 우리가 특정을 지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지어줄 수 있냐면 처음에 fx라는 이 함수를 보고 바로 저 아이를 판단할 수도 있고
얘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또 다르게도 여기는 도함수를 보고도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 첫 번째 케이스. 자, 우리가 함수만 보고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x가 0보다 클 때를 볼게요. 자, x가 0보다 클 때에 어떤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 a, b가 지금 모두 양수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함수값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x가 0보다 클 때는 fx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어집니다. 자,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우리가 a, b가 양수기 때문에 대입을 쭉 해보다 보면 당연히 분자에 있는 식이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fx 자체가 0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x의 값이 커질 때 함수 값이 그렇죠. 얘는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fx가 감소함수가 되려면 우리가 도함수 자체는 0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됐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거나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해봐서 실제로 도함수의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둘 중에 어떤 것인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가장 쉬운 f'x에다가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면 분모는 지금 1이 되어지고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분자에 b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값이 마이너스 b가 되어지는데 b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b는 음수가 되어져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야 하는데 x가 0에 대해서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앞쪽에 있는 f'x는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문제 조건이 차고 넘칩니다. 자, 어떤 것들을 가져올지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조건에 따라서. 쌤이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었지만 나중에 실전에 쓸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내용은 필요 없고 우리가 이런 것 통해서 발견하는 요 내용만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살려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도함수 우리가 문제 풀 때 계속 활용할 겁니다. 요 내용하고 여기 앞쪽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원점 대칭이 되어진다는 내용 처음에 fx가 그 다음에 도함수 자체가 여기 우함수 y축 대칭이 되어진다는 내용은 우리가 문제 풀 때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둔 다음에 문제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문제를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처음에 이제 내용만 해석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이는 어떤 거냐면 자, gx와 지금 hx라는 함수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gx와 hx를 적어볼게. 자, gx는 이제 그대로 적게 되는 거니까 fx 마이너스 f 인버스 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hx라는 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g.fx인데 gfx가 되는 거죠. gx에다가 fx를 이렇게 x 자리에 fx 넣은 거예요. 그럼 그대로 넣게 되면 여기 x 자리에 fx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fx가 되어지고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 인버스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hx가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내용을 이용해서 가와 나 조건을 지금부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 자, 가 조건 볼 겁니다. 자, 가 조건 보니까 이 gx와 hx에다가 각각 x의 다른 값들을 대입해봤죠. 자, gx에다가는 x에 2를 대입했어요. 자, 2를 넣게 되면 f2,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인버스 2가 되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h에다가도 x에 0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0을 대입했습니다. 0을 대입하게 되면 f0, 마이너스 0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f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저게 원점 대칭이라서 f의 0이 0이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실제로 0을 대입해보더라도 0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분자가 0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값이 0인데 다시 또 0을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얘는 이 값이 0이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가 조건 자체가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아, 그렇지. 이 식의 값이 0이 되어지는 거네. 그럼 결과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되어지냐면 f2라는 것이 f 인버스 2랑 같아지는 거고 이 값이 어떠한 값으로 같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식을 또 어떻게도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양변에 f를 한 번 더 합성해 주어서 f2 자체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값이 얼마? 2가 나옴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더 의미적으로 이 t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t값 구할 때는 사실 이 아이도 조건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식을 이용해서 평균값의 정리 같은 것으로도 보이는 것이 가능해져요. 하지만 쌤은 좀 다르게 직관적인 의미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많이 식들을 많이 구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값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x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t라는 값이 나왔지만 우리가 얘가 지금 두 개가 역함수인데 y는 x의 대칭인데 어떤 값들을 대입했더니 똑같은 값이 나왔어. 그러면 혹시 이게 대칭적으로 뭔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y는 x 대칭적으로.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 값이 t 값이 마이너스이면 참 좋겠는데
마이너스 2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마이너스 2인지 한번 보여볼까? 어떤 값을 보일 때는 그 값을 두고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님을 보여서 그 값이 특정한 값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t 값 자체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와 두 번째 조건 t 값 자체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요거 지우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클 때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고 두 가지가 모두 무슨 됨을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t는 2보다 크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걸 왜 구하게 되는 거냐면 자, 지금 fe가 t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밑에 식을 좀 변형해주면 ft 자체가 2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x에 2를 넣었을 때 t가 x에 2를 넣었을 때 y값이 t이기 때문에 이 점은 무조건 통과를 해줍니다. 자,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자, 우리가 처음 나와 있는 fx 함수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라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그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t가 나와줘야 돼요. 이 점도 무조건 통과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자, ft라는 것은 t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보다 작기 때문에 t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요는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자, t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t에다가 fx에다가 t를 대입하니까 2가 나왔죠, 맞죠? 근데 2라는 값은 마이너스 t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t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값을 대입했을 때 2가 여기에 찍혀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 점을 통과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fx 함수 자체가 감소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이런 위치 관계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죠?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해야 되는데 얘는 더 증가한 거니까 감소함수라는 것에 모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어. 됐죠? 이런 경우 보도록 할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t의 값이 마이너스 t의 값이 0보다는 커지고 2보다는 역시 작아지게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노란색으로 점을 한번 표시해 볼게. 자, t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t가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ft의 값 자체가 2이기 때문에 2가 여기는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t보다 커야 돼요. 이 자체가. 그럼 이 자체가 여기에 마이너스 t보다 큰 여기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값 자체가. 그러면 점이 여기에 찍히게 되겠죠. 얘 또한 마찬가지로 x가 증가할 때 y의 값이 함수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소함수라는 것에 모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t라는 것이 이 두 개의 값이 모두 안 되는데 우리가 t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아까 x가 양수일 때 그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음수인데 이 두 개의 범위가 모두 안 되는 얘기는 t 값 자체가 얼마가 되어진다? 마이너스 2가 되어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됐나요? 그 t가 마이너스 2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문제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fx의 어떤 함수값 하나 알았네. 그럼 이제 2를 대입해주면 우리가 a, b에 관한 어떤 식들을 구해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아. 그래서 fx에다가 x의 2를 먼저 대입해볼게. 그럼 f의 2라는 것은 x의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그 다음에 x 2를 대입해주면 8a 플러스 얼마? 2b가 되어지고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어집니다. 됐죠? 자, 계산해주면 이항해주면 8a 플러스 2b는 10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으면 요 값이 이렇게 안 같아지겠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맞지? 자, 2로 나눠주게 되면 4a 플러스 b의 값이 5가 나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뽑아서 선생님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의 조건을 가지고 저렇게 두 개의 값의 어떤 조건들을 알게 됐어요. 그럼 다 지우고 가 조건은 요것만 쓸 거기 때문에 뭘 알게 되었다? f에 2를 넣었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 값은 f의 인버스 2의 값이랑도 같은 거였어. 알게 되었던 거고 마지막에 4a 플러스 b라는 것이 얼마? 5가 나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가 조건을 통해서.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 조건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 자, 여기 줄고 가 조건은 저것만 쓸 겁니다. 자, 그럼 나 조건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 조건은 그렇지 미분한 걸 쓰고 있는 거니까 주어진 함수를 각각 미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 미분해 주면 g'x 같은 경우는 f'x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 주면 마이너스 f 프라임 그 다음에 f의 인버스 x 분의 1 이렇게 되어집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h 프라임 x도 구해보도록 할게. 자, 얘는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법인 거니까 f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 마이너스 1이 되어지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x에 각각 2를 그냥 대입해 볼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2를 대입하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g 프라임 2 같은 경우는 값을 쭉 대입해 볼 건데 f 프라임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프라임 f 인버스 2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근데 f 인버스 2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2였는데 아까 f'x가 우함수였기 때문에 f'-2는 f'2와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우리가 복잡하게 여러 개의 어떤 미분계수의 값이 아니고 f'2 마이너스 f'2분의 1 이렇게 적는 것이 가능해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h'x에도 2를 대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h'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대로 여기에 2를 대입하게 되면 f'-fe 곱하기 f'2 마이너스 1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f'2의 값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였어요. 마찬가지로 f'x가 아까 뭐였어? 우함수 y축 대칭이 되어지기 때문에 f'-2는 f'2의 값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얘는 f'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떠한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어떤 관계식? 여기에다가 이 값 자체가 여기에 마이너스 5를 곱한 것과 서로 같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아이만 구하면 되냐면 이 f'2라는 이 값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식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면 얘는 그냥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f'2에 관한 값을 얻게 되어지는 거고 문제에서 지금 AB를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B의 값만 계산해주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식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벌써 하나의 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식은 그냥 발견할 수 있겠다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필요한 식을. 자, f'2의 값을 먼저 구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처음에 f'x 구해놨죠. 저기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분모는 25분의 자 그대로 대입해주면 16a 그 다음에 대입해주면 얼마? 플러스 12a 정개주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플러스 b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b가 되어집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b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냐면 b 대신에 5 마이너스 4a를 대입할 수 있어요. 좀 더 간단하게 바꿔줄게. 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5분의 자, b 자리에 5-4a 들어가게 되면 앞쪽에 있는 계산해주면 40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가 되어집니다. 자, 5로 약분되어지네, 맞지? 5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8a 마이너스 3이 되어짐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f'2의 값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너무 복잡하지? 자, 이 값을 쌤이 알파라고 두고 자, 우리가 x 자리에 아까 보니까 여기 지금 a의 값이 구해지는 값이 아까 우리 f'x의 값이 모든 f'x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알파 또한도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럼 알파의 값이 0보다 작은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식을 둔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자, 이제 위쪽에 나와 있는 이런 식들은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우고 마지막 결론을 한번 지워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만 지우고. 자, 여기 대입을 할 거예요. 알파를 써보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5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5 알파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를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5가 되어지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식을 끝마치면 되었습니다. 이제 조식만 풀어주고 마지막 식을 이용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구해주게 되면 갑시다. 자, 양변에 알파를 곱하도록 할게. 그러면 이항을 해주면 5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집니다. 3차 방정식이에요. 자, 알파에 1 대입해주면 그렇지 0 되어지는 거니까 얘는 알파 마이너스 1 인수로 가지고 자 맞춰주면 최고차항과 상성을 맞춰주면 5알파 제곱 와야 되는 거고 알파 제곱 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5알파 제곱인 거니까 플러스 6알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맞춰주려면 뒤에 플러스 1 되어지면 되겠죠. 자, 뒤에 있는 거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어지죠. 인수분해 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5알파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알파의 값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알파의 값이 1 또는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 또는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아까 알파라는 것이 f'이었잖아. f'x의 값이 모두 다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알파의 값은 1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자, 그럼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되지냐면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 여기 1번이라고 할게. 자, 1번 마이너스 5분의 8a 마이너스 3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8a 마이너스 3의 값이 1이 되어지고 a의 값이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와요. 아까 a의 값이 2분의 1이면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날렸네, 맞지? 아까 b와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쌤이 그 내용 날렸기 때문에 좀 기억이 안 나네. 쌤이 앞쪽에 가서 좀 가져올게. 아까 식을 하나 날렸어요. 쌤이 아까 그건 아까 살려둬야 되는데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아까 가에서
4a 플러스 b의 값이 5라는 식이 있었죠. 맞죠? 이 식이 지금 가하 조건에서 구했던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주면 이제 a의 값 구한 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b의 값 구할 수 있겠죠. 아까 b라는 것은 5-4a가 되어지는 거니까 a의 2분의 1 대입해주면 b의 값은 얼마 나와? 대입해주면 3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죠. 둘 다 양수고 둘의 값이 다릅니다. 아, 그럼 얘는 답이 될 수 있겠네. 근데 쌤, 이럴 때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얘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인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8a 마이너스 3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러면 8a 마이너스 3의 값이 얼마? 5가 되어지는 거고 a의 값이 얼마 나오냐면 1 나옵니다. 이거 양수 나왔네요. 하지만 이때는 b 값이 얼마 나오냐면 여기에 대입해주면 b 값이 1이 나와요. 자, 문제에 선생님 처음 조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둘 다 양수이면서 소의 값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조건에 의해서 두 번째 케이스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만 되는구나. 알파의 값이 아까 뭐 f'2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만 정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a가 얼마? 2분의 1과 b가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C를 나눠봤어요. 마지막 결론 갑시다. 자, a, b의 값 구했으니까 마지막 구하려고 하는 것이 4 곱하기 b-a의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대로 대입해주면 4 곱하기 b는 3이고 a의 값은 2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어지겠죠. 값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요? 값 10이 나옴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답은 10이 되어집니다. 자, 앞쪽으로 가볼게요. 마무리. 자,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제일 앞쪽으로 갔을 때 처음 나왔던 이 함수를 얼마만큼 잘 해석하냐에 따라서 중간에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문제를 풀면서 이러한 조건들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처음에 내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게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나왔을 때 복잡하다고 느끼지 말고 내가 평소에 자주 만났던 그런 형태의 식이 나왔을 때 아, 얘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했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지, 그 문제에서 이런 성질들을 활용하면 어떤 형태의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을까를 쭉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쌤이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문제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4점짜리 형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자주 보게 되는 조건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 번씩 가끔씩 30번 문제 같은 것들을 풀 때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거나 어떤 정리를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풀이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주고 신기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쌤이 볼 때는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수능에서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개념에서 어떤 형태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실제 수능 문제에서 30번 문제나 좀 고난이도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알겠죠? 처음도 끝도 반드시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그 문제 푼다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어요. 쌤이 이 풀이가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쌤은 다음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